안녕하세요. 이번 평권 윤리사상 문화분석의 해설을 맡은 이형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시험을 잘 보셨나요? 음, 선생님이 문화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때 어려웠던 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역시나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사단 7점 논문이 65.1%, 그리고 사회 계약론이 55.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은 하나의 나의 과정이지 여러분들 이것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포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면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공부할 때 항상 그 책상 위에 붙여져 있던 명언을 하나 소개하고 여러분들 그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자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선생님이 공부할 때 항상 책상 위에 붙여져 있던 명언인데요. 여러분들도 시험 성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를 믿고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답받을 수 있을 겁니다. 윤라상 문화분석및 해설은 아마 그 세종교육청 진로진학센터에 보면 해설에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주요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그 여러분들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선생님이 빨리빨리 설명을 하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거기 보면 스승님,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려야 하며 인을 끊고 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네. 그렇군요. 그거 외에도 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 소박함을 지향하고 절박함을 보존하며 지식을 추구하지 않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네. 인을 끊고 여러분들 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 유교를 비판한 그런 사상임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이 말은 무지가 되겠습니다. 무지. 또 욕심을 버려야 한다네. 이 말은 무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대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 도가 사상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욕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순자의 사상이고요. 인간의 도리를 중시하고 정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공자의 사상입니다.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지하고 무욕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2선악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12선악을 명확히 분별하면 안 되겠죠. 5번 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1번에 도가 사상의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여러분들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계, 욕망을 전체적으로 조화시킨다. 즉 플라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을은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가 봅시다.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 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렇죠.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계, 욕망이 국가로부터 이상 국가와 이게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지혜는 이성의 탁월함으로 국가의 모든 계층에 요구된다. 국가의 모든 계층에 요구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뭐가 돼요? 네, 절제가 되겠죠. 절제. 절제는 모든 계층에 요구되는 겁니다. 3번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이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아니라 실천적 지혜는 이론적 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중용은 품성적 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혜가 아니라 이제 실천적 지혜가 관여해서 이제 올바른 품성적 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답은 그래서 3번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4번 행복은 영혼의 욕구와 관련된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된다. 품성적 덕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덕과 품성적 덕이 같이 있어야겠죠. 5번 각가을 인간의 이성적 능력의 발휘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발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덕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덕은 이성의 능력이 잘 발휘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각가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군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정당한 원칙으로 하고 예에 따라 그것을 실행한다. 예에 어긋나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의 입장입니까? 네, 공자의 입장이고요. 사람은 본래 욕구를 지니고 욕구하는 말을 얻지 못하면 다투게 되며 그래서 혼란스럽고 공분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선왕이 A를 제정하며 책무를 나누고 욕구를 만족시켰다. 누구의 입장입니까? 네, 순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갑 도덕적 삶의 필수적인 얘는 마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죠. 공자는 극기복례를 강조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A의 실천에서는 내재된 덕성보다 현실적 절차가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죠. 내재된 덕성은 이인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런 형식적 절차가 바로 예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은 선왕의 가르침 따라 스스로 예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니죠. 순자는 선왕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스스로 예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타고난 도덕성의 본성은 예법을 통해서만 보존되고 함양된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하지 않는 게 되겠죠. 이거는 성선설에 해당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순자 입장이고요. 이 말은 이제 성선설에 해당하는 입장이죠. 5번 백성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이것은 공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순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사상가 각가을의 가상대화이다. 각가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불황은 기업의 투자 감소와 가계의 소비 감소에 따른 유효수의 부족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유효수의 부족 누굽니까? 네, 케인스죠. 케인스가 이야기한 수정 자본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수의 창출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케인스의 입장이고요. 을 보겠습니다. 불황은 기업의 과잉 투자에 따른 수익률 저하와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가 원인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책을 통해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개입하려는 것은 인간의 치명적 자만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되겠네요. 신자유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압 보겠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게 바로 수정 자본주의의 중요 입장이죠. 경쟁은 권력의 자의적 간섭 없이 경제 행위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도 신자유주의의 입장입니다. 각각을 정부는 계획 경제를 도입하여 시장 경제를 극복해야 한다. 계획 경제는 이것은 사회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가 하여금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이성의 빛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영어법에 대한 이성적인 피조물에 참여하는 것이 명백하다. 누구예요? 아퀴나스죠. 아퀴나스. 아퀴나스는 이성적 논증을 강조했고요. 신앙과 이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법 사상가죠. 자연법의 제1원리는 자연적성에 구체화된다. 5번 완전 행복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구현될 수 있다. 완전한 행복은 내세에서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서양 사상과 각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는 나중에 비로소 무엇이 될 수 있고 또 그 스스로 되고자 하는 존재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르트르의 입장이죠. 실존주의. 근데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건강부음 배움과 마찬가지로 정직, 근면, 정의와 같은 도덕적 가치들도 정해진 목표를 표현하는 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존 듀의 실용주의가 되겠네요. 1번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에 극복해야 한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틀렸죠. 키에르케고르가 유신론적 실존주의죠.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해야만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실존주의는 자유 그 자체를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 맞지만 이 자유 그 자체를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죠. 3번 고정된 성과나 결과보다는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죠. 5번 각각 합리적 추론 보편적인 윤리 규범. 여러분들 실존주의는 이런 보편적인 윤리 규범에 대해서 비판을 한 그런 윤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 학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휴미 되겠네요. 휴.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엄밀하지도 철학적이지도 않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다. 이 중요한 문구죠.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도 탐낼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쾌락이나 불쾌의 공감적 움직임을 일으킨다. 1번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판별함으로써 정념에 보면 도덕적 선악을 판별하는 것은 이것은 감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성은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사실과 거짓 이런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기 때문에 보조적 역할에 한정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고요. 이성은 불쾌의 감정을 통제하여 정리한 데 귀한다. 감정을 통제하진 않죠. 이성은 감정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아니죠. 공감이 있죠, 공감. 그래서 4번도 아니고. 5번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시인의 감정을 불이킨다. 그렇죠. 큐미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이런 시인의 감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을은 근대 서양 사상에다 가압 입장에 비해 을 입장이 갖는 상대적 입장, 을 입장이 갖는 상대적 입장을 고르면 되겠네요. 가브 데카르트가 되겠네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입장이고요. 을은 동중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기납법을 이야기한 베이컨이 되겠네요. 그러면 X축 보겠습니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한 정도. 그렇죠. 베이컨은 기납법이기 때문에 이런 관찰과 실험을 강조합니다. X축은 높죠. Y축 이성적 추론의 출발점으로 자명한 진리. 이것은 연역법입니다. 데카르트의 입장이죠. 그래서 Y축은 낮고 G축은 개별 경험도 일반적 원리 도출 강조는 이게 바로 기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높고 그래서 X축은 높고 그리고 Y축은 낮고 그리고 G축은 높은 D가 되겠네요. 이렇게가 되겠죠. 네, 그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근대 한국 사상과 각과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인의를 가로막고 혹세무매한 사설이 어느 시대라고 없었겠는가. 그러나 오늘날 서양처럼 참혹한 경우는 없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 정확을 밝히는 일보다 급한 것은 없다. 여러분들 개화 사상 중에서 위정척사 사상이 되겠습니다. 동양의 도가 내실이 없어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태해져 서양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만 있다. 우리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면 서양의 길을 이용하는 건 역시 손바닥 뒤집기만 쉬울 것이다. 이것은 동도서기론이 되겠네요. 온건적 개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비판의 방향입니다. 먼저 갑은 위정이 되고요. 을은 동도 서기가 되죠. 동서고구 막로 바꿀 수 없는 도가 있음을 간과한다. 동도서기도 그런 바꿀 수 없는 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간과가 아니겠네요. 서양 문물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위정척사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죠. 3번 서양에 대항하라는 유교의 근본 이념을 버려야 한다. 동도서기는 근본 이념을 지켜야겠죠. 네. 4번 신분 차별을 없애고 남녀를 평등하게 여겨야 된다.
마찬가지로 원본적 계화론이기 때문에 동도서기에서는 어, 어, 신분 그쵸. 공본적 계화론이기 때문에 신분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이 입장이 틀렸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어, 후대 충수의 실천과 서양 기술 활용이 공존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여러분들 근대 서양 사상과 가까우리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은 한쪽에서는 쾌락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총량을 합산해보라. 만약 그 값이 쾌락주에 기운다면 그것을 개인들의 총도 또는 이런 공동체와 관련 지을 때 일반적으로 좋은 경영 체제가 될 것이다. 벤담의 입장이고요. 최대 행복 원리를 따를 경우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때 가능한 고통이 없고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최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에 이르는 궁극적 목적이다. 미래의 입장입니다. 공통으로 지지할 입장이니까요. 기업 옳은 행위는 이에 당사의 행복을 최대한 증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국내의 원리는 개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그렇죠. 벤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러한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이런 법을 만드는 그런 정부 정책의 그런 원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되겠네요. 쾌락에는 그 양가 많고 적음을 사소하게 만드는 질적 차이가 있다. 이것은 벤담은 해당하지 않죠. 리을 사회 전체 행복은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총합을 촉구한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공매주의에서는 사회 전체의 총합은 개개인의 행복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딜과 리을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이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고대 동양 사상과 가까우리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와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마음에서 얻지 못하면 기에서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 호연지기 맹자의 입장이죠. 마음을 듣지 말고 기로 들어야 한다. 기는 텅 비어 사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직 도만이 텅 비면 몸이니 텅 비어라는 것이 심재이다. 심재하면 여러분들 장자가 되겠습니다. 장자가 제시한 서양 방법이 되겠네요. 갑은 맹자가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을은 장자가 됩니다. A는 OX가 나와야 되고 E는 5가 나와야 되고 C는 5가 나 이렇게는 질문이 되어야겠네요. 이렇던 마음 방심이죠. 방심을 되찾아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야 하는가. 맹자는 5가 나오고 장자는 X가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이것을 구방심이라고 해요. 구방심. 이렇던 마음을 찾아 도덕적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구방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쌓아서 집이죠. 집이 도덕적 기회를 키워나가야 하는가. 이것도 맹자의 입장이 맞습니다. 그럼 C. 마음을 깨끗이 비워 무라일체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무라일차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리을
기로서 듣는다면 세속적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세속적 얽매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자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기라고 나와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요. 도가에서도 이런 기로 표현된다는 점 보면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여야 한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성적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에 기억과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선이지 나왔네요. 선이지 하면 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교한 답변을 빠르게 생성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재석권의 문제, 허위 정보 생성대 위험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연구자에게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도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갑 사상가는 A에게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그 자체를 목적적 인간을 고려하고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조언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무의식에 입이 되더라도 이무의식이 입이 되면 안 되겠죠. 칸트는 다수에게 도움이 된다. 업무의 효율성, 효율성하고 칸트는 반대가 됩니다. 이 세상 안에서나 밖에서나 무제한적 선한 선의지에 따라 사용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가 문제였을 때는 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평화세상인데요. 평화를 창조한 일은 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치료해야 할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이던 행위자가 있는 직접적 폭력이고 예방할 폭력은 그런 행위자가 없는 구조적 폭력이다. 갈퉁의 입장이죠. 갈퉁. 쓰는데 갈퉁이 되겠습니다. 을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해 있는 많은 이유 국가의 분립을 정리한다. 이 국가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이 상태가 그 자체로 전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초강대국 아래로 여러 국이 통합되는 것 같다. 이것은 칸트의 입장인데요. 칸트는 이런 초강대국 아래로 통합되면 낫다. 이런 초강대국에 반대했죠. 그래서 칸트는 세계 이런 단일 정부의 반대를 합니다. 즉 연맹을 강조한 것이 바로 개별 국가의 연맹을 강조한 것이 바로 칸트의 입장이죠. 갑 비이도적인 폭력의 제거 없이 적극적 평화가 달성했다. 갈등은 적극적 평화를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이도적인 폭력의 제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가 없죠. 2번 문화 속의 일부 상징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그렇죠. 문화 속의 일부 상징이 바로 문화적 폭력인데요. 이런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영구적인 평화의 실현은 개별과의 정치치는 무관하다. 칸트는 개별국가의 연맹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관하지가 않죠. 평화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권이 평화연맹의 양도는 아닙니다. 각각을 국가 간 정제행위 중지만으로 진정한 평화가 안 되는 갑도 아니고 그리고 을도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 모두가 긍정에 대답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러분들 그 중국 유교 사상가 하면 여러분 떠올려야 될 사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성리학과 양명학이네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이 사물이다. 뜻이 부모 섬김에 있으면 그것이 사물이다. 그래서 마음 외부에 사물이 없다.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을 밝힘은 단지 성의일 뿐이다. 뜻이 있는 곳이 사물이다. 즉 양명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양명학에서 이야기하는 경물이 되겠네요. 마음 외부에 사물이 없다. 심의 무물, 마음 밖에는 사물이 없다라는 거죠. 을 보겠습니다. 경물할 때나 성의, 정심할 때 모두 거경함으로 수행한다. 모든 가정에서 각성하고 붙잡아 마음에 언제나 보존돼야 비로소 경을 지킬 수 있다. 네, 성리학의 입장입니다. 성리학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론적인 학습을 강조하고요. 양명학은 이런 이론적 학습 없이도 우리가 이런 그런 마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둘 다 긍정의 대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양명하고 성리학이 둘 다 긍정의 대답할 질문을 고르면 알문세치와 실천으로서 행은 본래 하나인가? 양명은 맞지만 성리학은 아니죠. 니은 이치에 대한 궁구 없이 치지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도 양명은 맞지만 성리학은 아닙니다. 이론적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덕 법칙을 밝혀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실천하는가? 양명이나 성리학이 맞죠. 리을 경고를 통해 천리를 보존하고 삿된 욕구를 제거해야 하는가?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과 근대 서양 사상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자연의 원리나 신의 선에 따라 벗어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필요는 질서 중에는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며 너 자신도 우주의 일부이다. 네, 스토아학파입니다. 여러분들 스토아학파는 대우주가 있고요. 그리고 소우주가 있는데 바로 아이고 이런 소우주가 바로 인간이 되는 거죠. 대우주가 바로 로고스, 이성, 그쵸, 이성. 그 소우주를 소문자 로고스라고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의 자연의 원리나 이런 대우주를 이성으로서 파악하는 것이죠. 자연에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하게끔 신적 분성의 필요성에 결정되어 있다. 근데 스피노자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공적인 삶과 이물을 도외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한다. 이것은 에피쿠로스의 입장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모든 정념을 제거하고 자연의 본성 이성을 따른다. 아니죠. 스토아파는 자연적 정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윤리학 사상 문제를 풀어보면 이 모든이라는 그런 표현은 여러분들 특히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그리고 이런 이런 표현들은 주의를 여러분들 꼭 하셔서 문제를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복은 인격신의 계시를 받아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인가? 여러분 스피노자는 인격신이 아니죠. 인격신은 인격신은 중세 그리스도교입니다. 삶에서 유익한 것은 이성을 최대한 완전하게 바라는 것이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연의 필요성 인식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숙명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문제가 다 왔네요. 다음 이제 16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죠. 사성제라고. 보지 못한 중생들은 무명이 가려지고 그리고 욕망이 묶여 내달려 윤회하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으로 저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오기도 한다. 윤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회. 그렇죠? 이것은 막대기를 허공으로 던지면 어떤 때는 아랫부분으로 떨어지고 어떤 때는 윗부분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러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강조하죠. 기억, 진리에 대한 깨달음 팔전도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현세와 달리 내세는 자신이 지은 업의 영향을 받는다. 현세와 내세 달리가 아니죠. 모두죠, 모두. 그렇죠? 모두. 틀렸습니다. 지금 중생이 겪는 고통은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그렇습니다. 맞죠? 리을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으로 윤회한다. 해탈하면 윤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 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상과 각과 을의 이상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여기서는 노동 분업에 의한 개인의 노예적 종속이 사라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도 사라진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경제는 안정적이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마르크스의 입장이죠. 여기에서는 성인들이 남녀를 가르치지 않고 노동에 종사하며 빈곤도 없고 낭비도 없다. 또한 개인의 소유라는 것이 없어 집마다 자물쇠 채우는 일도 절대로 없다. 집은 제비를 뽑아서 10년마다 바꾼다. 유토피아가 되겠네요. 모의 유토피아가 되겠습니다. 노동은 삶의 창조적 할 때 생기산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비판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되는 거죠. 2번 기술적 분업의 확대. 마르크스는 분업의 확대를 강조하지가 않죠. 노동 확대가 틀렸습니다. 화폐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토피아에서는 개인의 소유가 없죠. 그래서 안 된다. 구성원을 경제적 풍족하지 사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 모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국가 역할 확대를 통해 개인의 참된 자아를 실현한다. 여러분들 마르크스가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국가도 없고요, 계급도 없는 사회죠. 그래서 감이 되지 않겠네요. 다음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가 여러분들 오답률이 가장 많이 나온 문제인데요.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유교 사상가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네, 이황과 이이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드러날 때 진실로 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맹자가 가리키는 것은 실제로 기에서 바른 곳에 있지 않다. 만일 기를 겸해서 가리켰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글 보고 이황인지 이화이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그러면 한번 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진실로 기를 따라 드러난다. 그러나 기에 가리지 않고 직접 나타나기에 이의 발이라고 말한다. 실종 또한 진실로 이 같단다. 그러나 기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기의 발이라고 말한다. 여러분들 이의 발이라고 해서 혹시나 이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황은 어, 이기 불상 잡을 강조하죠. 기가 없지만 둘은 섞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갑은 사실은 이황의 입장이에요. 사단한 진실로 기를 따라 드러난다. 이는 여러분들 이기 불상 리를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가 이왕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국리와 거기에서의 본연지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황이 본연지성 변화시켜서는 안 되겠죠. 2번 이와 기는 형체가 없어서 기의 발에 따를 수 없다. 여러분들 이는 기와 달리 형체가 없다. 이건 맞아요. 근데 기의 발에 따라 이가 기의 발에 따른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죠. 이가 기의 발을 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황은 이기 호발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2번은 아닙니다. 3번 이는 기의 근원이지만 기의 독립함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와 기는 독립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을 정의 연원을 같음으로 일반 감정은 도덕 감정을 포함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렇죠.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는 칠포사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칠정이고 이 안에 사단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 정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이는 이가 바란 것이지만 측은지심은 이가 바란 것이다. 이는 사덕이잖아요. 사덕은 천리입니다. 천리. 그렇기 때문에 바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사실은 이원과 이의를 구분하는 문제였고요. 이 함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왕이나 이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왕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특히 이왕의 부분은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선은 다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맞는 표현입니다. 사단의 선은 절대적 선이고요. 칠정의 선은 상대적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맞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와 기가 같이 있지만 그래도 섞일 수는 없다. 이런 이기 불상 잡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계속 기침을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감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이제 사회계약설 문제인데요. 가해 사회사상과 각과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평화의 규격들인 자연법을 지향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홉스입니다. 홉스. 갑은 홉스가 되겠네요. 을, 어, 주권의 일반이지 행사에 불과하다. 이 말은 여러분들 루소가 되겠네요. 루소. 결코 양도될 수 없다.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루소의 입장이고요. 병, 통치자가 빛의 자유, 생명,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신태에 이행하지 않으면 인문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다. 저항권을 이야기했습니다. 로크의 입장입니다. 로크.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F죠. A와 F. 그러면 홉스가 루스와 로크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닐 수 없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와 권리를 이걸 자연권이라고 하거든요. 자유와 권리를. 자연권 홉스도 마찬가지로 지닐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B 보세요. B는 누가 하는 겁니까? 루소가 홉스한테 하는 비판이네요. 계약 당사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죠. 루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홉스는 법을 제정한 입법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절대 군주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맞습니다. 3번 C. C는 로크가 루소한테 하는 표현이죠. 로크가 루소한테 법에 대한 복종이 자신에 대한 복종을 강가한다. 루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가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D는 루소가 로크한테 하는 거죠. 사회계의 목적은 재산을 보호하는 데 강조한다. 로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재산권 보호잖아요. 그래서 강강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떻게 돼요? 로크가 홉스한테 하는 비판이네요. 공통의 권력이 없는 곳엔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강가한다. 마찬가지로 홉스도 이런 홉스는 이런 공통이 없는 자연 상태거든요.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별할 수 없다. 그래 얘기해요.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문제로 왔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과 갑과 현대 사회 사상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가난이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 있는 사람은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아테네의 정치는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통치되는 아테네의 지적 민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사실 이름보다도
이런 아턴의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역할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의 재선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를 지지하는 위에 다수당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저절한 방법 위에, 즉 선거죠. 어떤 통제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엘리트 민주주의를 주장한 슈페터입니다. 엘리트.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모든 정책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시민의 투표 선출된 대표자가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시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런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민주정에서는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른 정치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는다. 선생님이 아까 모든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모든이 아니죠.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그때 누가 제외됐어요? 그렇죠. 이런 노인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3번 민주주의에서는 노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겠죠. 노예. 3번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정치적 방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시민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엘리트 민주주의는 선거만 통해서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대표자들이 하는 거죠. 5번 가까을 시민은 정치 현안에 대해 언제나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엘리트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민은 이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율리아 사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용만 한번 이해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따로 해 놓은다면 여러분들 사실 다른 과목보다도 여러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라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요. 이런 체력도 사실 나중에 수능 볼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 관리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의 이런 모의고사 이런 강의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